엔비디아가 젠슨 CEO의 발언에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3중 악재에 3%대 내렸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오일 쇼크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스입니다. 지난밤 국제유가가 폭등하며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된 가운데 증시는 보합권에서 경계하며 마감했습니다. 젠슨 엔비디아 CEO가 블랙웰 칩 수요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블랙웰을 완전히 생산 중이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블랙웰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다. 모두가 가장 많은 물량을 가장 빠르게 받고 싶어 한다고 발언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의 주 고객사 중 하나인 오픈AI는 총 100억 달러의 유동성을 확보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요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자금 66억 달러, 거기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롭게 확보한 40억 달러의 신용 한도까지 포함된 액수인데요. 유동성이 늘어났으니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고 빠르게 성장하기 위한 유연성이 강화되는 건데요. 현금이 두둑해진 오픈AI를 고객으로 두고 있는 엔비디아가 칩 제조를 맡기고 있는 TSMC까지 탄탄한 상생관계가 구축 및 강화되고 있죠. 엔비디아와 TSMC의 주가는 각각 3%, 2%대 올랐습니다. 한편 이렇게 커져가는 AI 산업과 그를 뒷받침해주는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전력이죠. 최근 그 수요가 부각되며 미국의 원자력 관련주들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왔다는 사실, 뉴스프레소 애청자라면 익히 아실 텐데요. 올해 벌써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간밤에는 구글까지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조달받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생성형 AI가 빅테크들의 전력 사용량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는 가운데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줄 수 있는 자원으로 원자력이 선택되는 건데요. 대표 주자인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비스트라가 각각 5%가량 급등했습니다. WTI 국제유가가 5%대 급등하며 73달러 선을 지나갑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보복 대응을 검토 중이라 밝힌 영향인데요.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의 석유시설 공격을 논의 중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시티그룹에 따르면 공격이 감행될 경우 하루 150만 배럴의 원유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는데 일부 IB들은 유가가 100달러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놓습니다. 유가 급등의 진짜 문제는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건데요. 물가가 다시 오르면 연준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되고 그 기간 동안 노동시장은 급속도로 냉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대선을 앞둔 만큼 바이든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오일 쇼크를 차단할 거란 분석에도 힘이 실리는데요. 당분간 상황을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종목으로는 발레로 에너지와 메러선 페트롤리움이 6%가량 올랐습니다. 전기차 고속 충전 시설 기업 EV고는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10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대출 지원을 따냈다는 소식에 61% 뛰어 올랐습니다. 대체 비만약을 만들어 판매하던 힘스앤허스, 일라이릴리의 비만약 공급 부족이 해소됐다는 FDA의 발표에 10% 가까이 내렸습니다. 간밤에 공개된 시장 지표들은 다소 엇갈린 신호를 보냈습니다. 장 초반에 투심을 흔들었던 건 노동시장에 대한 실망감.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5천 건으로 전주 대비 늘어났고 전문가의 예상치에도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과 항만 파업들의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이러한 단기 변동성을 제거한 이후 4주 이동 평균선을 확인을 해보면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점진적인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여줬습니다. 일부 둔화의 모습이 보여지기는 했지만 고용 침체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해석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간밤 ISM 서비스 PMI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서비스 업황의 전반적인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생산이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하면서 강력한 퍼포먼스가 예상된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고용시장에 대한 냉각 우려로 인해서 고용지표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제 내일 공개가 될 비농업 고용지표와 실업률에 더 이목이 집중됩니다. 이 비농업 고용은 전월 대비 소폭 올라서 15만 명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실업률은 4.2%로 전월로 같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렇게 더 정확한 미국 고용 상황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간밤 테슬라가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이틀간 7%가량의 급락에는 여러 가지 악재가 더해진 건데요. 우선 테슬라의 전기 픽업 트럭인 사이버 트럭이 후방 카메라 이미지 지연 이슈로 리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6월에도 이미 사이버 트럭을 리콜한 바 있어서 이로써 사실상 미국 내의 사이버 트럭이 전부 다 리콜 대상이 된 겁니다. 이에 테슬라 측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하겠다라고 전했지만 소비자들의 우려감은 여전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최고 정보 책임자의 사임 소식부터 모델3의 저가 모델 판매 중단 소식도 주가에 하방 압력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전일 공개된 3분기 전기차 인도량, 물론 증가세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이 위스퍼링 수치에는 미달된 상황입니다. 이로써 4분기에는 52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팔아야만 전년 대비 전체 판매량이 위축되지 않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아있는 로보택시 공개 일정에 더 이목이 집중됩니다. 완전 자율주행 차량 진행 상황과 함께 저가형 전기차 공개 기술이 이제 지금까지 보여지고 있는 테슬라의 주가 전환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 전체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키울 수 있다. 해당 잠재력을 가졌다라고 평가를 받는 만큼 다가오는 10월 10일 일정이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미국 항만노조와 해양연합이 항만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47년 만의 파업으로 항만과 운송의 혼란에 빠뜨리고 소비자들의 패닉 바잉을 자극하던 상황 속에서 해당 파업이 사흘 만에 쉼표를 찍은 겁니다. 새로운 협상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계약을 2025년 1월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파업 노동자들은 금요일에 항만으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 우려로 인해서 중동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감행한 이란에 대해서 석유시설 공격을 포함한 보복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WTI 장중에 5%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러한 중동 정세 속에서 국제금값, 안전자산 선호 흐름이 부각되며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중동 긴장감에 6만 달러 선이 깨지지 않을까라고 우려가 됐지만 상승의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프레소 전해드렸습니다. 또다시 다가온 선물 같은 주말에 더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보겠습니다.